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8학년도 대학 수학영역시험 예시문항 수학영역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료는 평가원 또는 제 밴드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비교적 문항수도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합쳐봤자 8문항에 26점 배점이에요. 자, 대수와 미적분원은 11문항씩 모두 22문항의 점수 배점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이 확률과 통계는 배점도 약하고요. 그리고 문항수도 봤더니 그냥 경우의 수 2문항, 확률 3문항, 통계 3문항입니다. 기본적인 것밖에는 물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중복 순열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자, 이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맞게 알맞은 원리 개념을 찾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내도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죠. 자, 4자리의 자연수니까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가져가는 중복 순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가 오면 되니까 2하고 4 두 가지 끝 됐죠. 그죠? 자, 그래서는 5의 3승 곱하기 2라고 해서 250까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답을 내더라도 배운 그 교과에서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인가를 잘 보십시오. 핵심적인 내용마다 하나씩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이건 어렵게 내겠다는 거예요. 문제도 길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숫자 0이 적혀있는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1이 적혀있는 카드는 5장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네. 2가 적힌 카드는 3장이 있습니다. 이 10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10개의 자리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각각 한 장씩 놓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잖아.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져다 놔이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따라 10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리고 5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건을 봤더니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를 an이라고 하죠. 그러면 AK 플러스 나란히 이웃해 있는 카드의 차이입니다. 숫자의 차이. 그게 2가 되도록 하는 것은 9개뿐이다. 아니, 9개가 아니라 3개뿐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내가 0이 있고 2가 있다면 차이가 2가 되었죠. 내가 또 2가 있다면 차이가 2가 되었어요. 2번이고 또 내가 0이 있다면 차이가 2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세 곳뿐이라. 그럼 2는 또 하나 다른 데 가야 될 거. 1, 1, 1,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려면은 0을 중심으로 2가 옆에 몇 개 붙어 있는가를 따져서 이렇게 2와 0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되겠네. 그리고 같은 것 1이 있고 2가 있는 거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1, 하나, 둘, 셋, 넷, 5개와 그리고 2와 0과 2를 묶어 놓으면 한 번, 두 번 그 차이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로 2라고 하는 거 0이 하나 더 남아있고 2가 있고 또 차이가 2가 돼요. 이 사이에는 다른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 7개에 대한 순열입니다. 근데 같은 거 5개, 5개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란히 붙었다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6팩토리얼 같은 거 5팩, 그 경우를 빼주면 돼요. 자, 계산하면 36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네요. 1, 1, 1, 1, 1이 있고요. 그 다음 내가요, 2, 0, 2이고 제로 2가 아니라 2, 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있잖아. 그때도
이와 같이 나왔는데 이 제로가 이것보다 앞에 있으면 이 제로 이하면 차이가 2가 되는 것이 네 곳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역시 빼주면 되니까 이와 같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36가지가 나옵니다. 자, 빠짐없이 또 해야 되겠네요. 이제 1. 이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는 게 이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옆에 나란히 붙어 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 대한 순열 같은 거 5개. 그런데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하면 되니까 나도 36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1이고요. 2020뿐만 아니라 0202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뭐 하나 빠뜨리잖아. 아니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붙으면 안 돼요. 여긴 붙어도 관계없네. 그래, 그렇게 묶어서 하느라 했잖아.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도 2가 오른쪽 붙으면 괜찮은데 앞에 붙은 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에 대한 순열 같은 거 5개. 그런데 2가 앞에 붙어서 나란히 있는 거 안 되니까 빼주면 나도 36가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4 곱하기 36 해서 144가지.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나요? 아니, 문제 읽자마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순열 중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가 따져서 이와 같이 하면 되고요. 쉽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 있을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내도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은 9번에 있는 거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쳐.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6 곱하기 6, 3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합이 7이거나 곱이 6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건 A라고 그러고 내가 B라고 하면 이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네. 예,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굳이 저걸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만 나는 이와 같이 확률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경우의 수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36가지 중에서 A가 되는 경우라면 더해서 7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뭔지 알았죠? 예, 1 더하기 6부터 시작해서 6 더하기 1까지 몇 가지 나왔습니까? 예, 6가지입니다. 6가지. 그 다음에 곱이 이어서 되는 경우라면 2하고 4 짝수에다가 곱하기 3. 예, 6이 있는 경우요. 6이 있는 경우도 예, 있어요. 또 3 곱하기 2하고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6 곱하기 아무거나 다 와도 되고 아무거나 다 와도 되고 여기 다 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봤더니 6가지 66은 공통이니까 11가지가 있고요. 자, 2가지에다가 3이니까는 이거 몇 가지? 2가지 이 같은 거 없네요. 따라서 몇 가지요? 15가지입니다. 그런데 A도 되고 B도 되는 것이 있나 볼까요? 예, 1, 6이 있고 6, 1이 있고 3, 4가 있고 여기 있네요. 4, 3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겹쳐져 있기 때문에 빼주면 됩니다. 끝. 됐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냥 배운 기본 원칙대로 차분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공부할 때는 핵심 원리 개념이 무언가 거기에 맞춰서 풀이를 서술하는 이런 훈련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삼행, 삼열, 직사각형의 배열하고자 한다. 그럼 모든 경우는 9팩토리알 가지겠죠. 예, 9팩토리알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열에 놓여져 있는 이 세 장의 카드에 세 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합이 짝수라면 둘, 세 개 다 짝수인 경우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가 짝수이고 두 개가 홀수인 경우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남은 6개를 배열하면 6팩토리얼이요. 자, 짝수가 1에서 9 사이에서는 몇 개 있습니까? 4개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여기에 배열을 해야 되니까는 순열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6개 배열합니다. 6팩토리얼입니다. 또는 자, 짝수 4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요. 4가지네요. 홀수 5개 중에 2개를 가져옵니다. 5 콤비네이션이 10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배열을 해요. 3팩토리얼까지. 이제 남은 거 6개 배열하면 되니까는 6팩토리얼 오케이 다 배열 끝났습니다. 따라서 다 계산해 주면요. 그런데 만만치 않죠. 예,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하나 쓰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21분의 11이나 이 계산하면 여러분 몫을 하고요. 자, 확률의 뜻과 그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배점이 약하게 주어지더라도 확률과 통계는요, 공식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 단원 제목에 맞도록 각기 뭘 이용해 곱셈 썼습니까? 예, 순열 사용했습니까? 예, 조합 사용했습니까? 합의 법칙 사용했습니까? 확률의 뜻에 따라 모든 경우분에 원하는 그 비율을 계산했습니까? 예, 이런 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9번입니다. 예, 뒷번호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자,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어떤 수능에서도 2028 개정 수능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능에서도 반드시 마지막 문제쯤에 4점짜리 고배점으로 주어집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 숫자가 1, 2, 3, 1, 2, 3 하나씩 3개씩 들어있다. 갑은 A에서 어른 B에서 각자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자신이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한다.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이 을이 확인한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5, 1 확률은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은 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확률은 확률의 뜻과 그 활용도 있지만은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4점짜리입니다. 두 수의 합이라면은 1, 1에서 2가 되는 경우 있고 3이 되는 경우 있고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3, 4, 6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돼요. 자, 1이 되는 경우는 9가지 중에서 1, 1 뽑혔을 때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9분의 1입니다. 3이 되는 경우 2, 1, 1, 2 두 가지 9분의 2입니다. 4가 되는 경우는 1, 3, 3, 1, 2, 2라 해서 9분의 3이. 5가 되는 것 9분의 2고 9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클 때라고 했으니까는 크게 되는 경우라면 갑이 3이고 을이 이와 같이 되었을 때 9분의 9분의는 똑같기 때문에 그놈은 빼버릴게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갑이 4이면 을은 이와 같은 수니까 3 곱하기 3. 갑이 5가 되었다면 2 곱하기 6. 6이 되었다면 1 곱하기 8. 그 중에서 뭐였어요? 5가 되었을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5가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6이었습니다. 그래.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면요. 나는 31분의 12가 나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그게 맞도록, 조건에 맞도록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 비율을 따져주면 됩니다. 확률 분포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통계 부분입니다. 자, 이 6번 문제로 출제된 것이 새로 들어간 추가된 내용이죠.
모 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생소하고 낯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학습하면은 뭐 아주 쉽습니다. 표본 비율이 뭔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온 횟수, 시행 횟수, 내가 표본 비율이라는 분포이고 나는 반드시 이항 분포예요. 그때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p 햇이라고 하면은 누트 p 이거 기본 공식이고요. 아직 여러분은 학습하기 이전이라면 나중에 이런 거 배워 그냥 기본 공식에 넣은 거야. 마치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NP다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난 바로 계산해 줬더니 누트 0.1 곱하기 0.9 나누기 n 내가 얼마 0.03이 되도록 n을 구하시오. 예,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0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모 비율, 표본 비율에 대해서는 그냥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표본 비율의 뜻을 아는가, 표준 편차 어떻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냥 기본 공식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그냥 바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로 고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x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정규분포니까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기본 성질을 가지죠? 평균 m에 대하여 양쪽 좌우 대칭인 산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이상일 확률과 7 이상일 확률을 더해주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여기에 1이 있고 나 여기에 7이 있으면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 되는 놈 그리고 7 이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평균은 여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균 m은 1과 7의 가운데점이 4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균은 4. 그 다음은 그 x하고 5하고 차이가 3 이하래요. 3 이하라면 5가 여기 있을 것이고요. 6이 있겠고 8에서 이거. 그 다음에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2에서부터 8까지의 확률입니다. 이게 5하고 차이가 3 이내인 거죠. 그놈에다 여기 0이 있어요. 0 이하일 확률을 더한 것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z값이 1 이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 왜? 차이가 5잖아. 예. 그럼 내가 이것하고 확률이 같은 거니까는 2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표준 편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1z니까는 바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임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1이 다시요? 시그마를 나누고 뭐로 나누기 때문에 1이 아니라 2임을 바로 확인했어요. 예, 얘가 z 시그마, z가 1이잖아요. 자, 이거는 정규분포를 배우면은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금방 알게 됩니다. 일명 표준화라고 하는 것인데, 저의 어떤 수능 상사 이런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특히 또 확률과 통계에서 이 예시 문항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동안에 잘 안 물어보던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는 기본적인 원리 중심으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K까지의 정수이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이와 같더라. 그런데 X의 기대값의 2배가 제곱의 기대값하고 같다. 그러면 분산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라고 물었습니다. 확률 분포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곱의 기대값에다가 기대값의 제곱을 가져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기대값을 m이라고 하면요. 나 이것은 2m의 제곱 2m이요. 2m에다가 마이너스 m 제곱,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뭘 물었어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 물었습니다. 2차식이잖아요. 아니, 이걸로 m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잠수이기 때문에 m 밖으로 빼주고 -m이라고 하면서 그래프 그리면 됐죠. m이 바로 얼마일 때? 1이 되었을 때 최대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k일 때 나가겠네요. 1일 때 그 확률 질량이 a라고 했습니다. 아니,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확률 질량은요, 조식에다 대입하면 P입니다. 2일 때 확률 질량은 2분의 P입니다. 3일 때 확률 질량은 3분의 P입니다. 어디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떡하죠? 일단 필요한 것은 이 관계식이네. 저 식에서 제곱의 기대값이라면 0의 제곱은 제곱값 필요가 없고 요놈 제곱시켰어요. 요놈 제곱시켰어요. 요놈 제곱시켰어요. 따라서 expectation x제곱의 기대값이라면 시그마 k가 제로일 때는 필요가 없고 x가 제로일 때 필요가 없고요. x 왜 0 되니까 1에서부터 k까지 x분의 b에다가 곱하기 x제곱의 기대값이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 나 이놈은 2분의 b 그리고 k 플러스 1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expectation x라고 하면은 역시 0일 때는 제로 곱하기 임 관계 없으니까는 x가 1일 때부터 k까지 x분의 p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나는 bk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어요. 이것의 두 배가 나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K의 값은 3임을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M이 1일 때였잖아. 근데 그거 어떡하지? K에 3 넣고 M이 1일 때, 그럼 여기 K가 3이니까는 B는 얼마? M이 바로 1 되는 경우가 B는 3분의 1입니다. 그때 A 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건 어떡하지? 다 더해주면은 1이요.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3분의 P의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오케이, 됐죠. 자, B의 값은 3분의 1, B의 3분의 1 넣으면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이요, 88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통계 단원에서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뭐? 확률 질량 함수요. 낫습니까? 아니요. 시중 문제집은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많이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의 뜻에 따라서 제곱의 기대값의 2배를 기대값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만족하는 식에서 K가 얼마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의 계산 방식에서 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평균 M이 1일 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1이 되었을 때 최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K 값을 구하였고 1이 된다고 했더니 B 값도 구했고 이제는 확률 질량의 총합이 1이 되기 때문에 A 값 또한 이와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배수 11문항 37점 배점, 그리고 미적분일 11문항 37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8문항 26점으로 비교적 가볍게 원리 개념 중심으로만 올바르게 학습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1, 2, 3강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